자,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꿔요. 우리 최한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비유가 뭐야? 대금이. 나는 외모로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외모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좀만 더 크게 얘기해볼까? 나는 외모로 마음까지 보는 게 엄청 기뻤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몸매가 예쁘면 나쁜 짓이 나쁜 짓 한 것 여기 얼굴로 기억될 수 있는데 그게 또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나는 53쪽에 나오는 이 판사하고 삐보가 그 예와 아니오로만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비유야. 왜냐하면은 뭔가 이분법에 대해 잘 설명해서 나타나는 것 같고 내가 되게 재밌게 알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 중 하나이기 때문이야.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최한이 얘기했던 부분과 대금이 얘기했던 부분들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 대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대금이 최한이가 말했던 이분법. 대금이 이분법이 뭐야? 위를 나누는 거예요. 어? 한반으로. 위 아니어서 나누는 거예요. 어, 특정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 즉, 둘 중 하나만을 강요하는 것. 예를 들면 뭐,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라고 말하면 대금이가 짬뽕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최한이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러면 짜장면. 짜장면 먹을래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 때 할 때 저 볶음밥 먹고 싶은데요, 저 탕수육 먹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즉 선택지를 꼭 둘 중에 하나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뭐 할 수 된다고, 자유로운 그런 선택지. 그래서 우리가 혹시 흑백 논리란 말 들어봤어? 논리? 흑백 아니요. 논리. 최한이는 이 책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흑백 논리? 네. 흑백 논리가 뭐야? 흑백 논리가 음, 색깔을 흑하고 백만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두 가지로만 나타내려고 하는 논리예요. 그렇지. 흑 아니면 백. 근데 사실은 세상에는 검은색과 흰색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여러 색깔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다,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질문 자체가 뭐 됐다? 잘못됐다. 잘못되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맞을래? 말 들을래? 어? 너 빨리 이거 버섯 먹어. 엄마 말 들을 거야? 아니면 너 한 대 얻어 맞을 거야? 라고 할 때, 그럼 맞는 거 아니면 먹는 거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것들을, 이것들을 보고 이렇게 이분법을 강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다른 선택은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음, 둘 다, 맞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버섯 먹지도 않고 난 버섯 엄마한테 맞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아니오라고만 대답하세요라고 그 강요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권력을 쥔 사람들이 폭력적인 거지. 어? 폭력적인 거여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답을 때로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4쪽에 판사님은 요즘에도 부인을 계속 때리시는지요? 라는 질문이 예, 아니요 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통쾌하게
반박하는 어떤 그런 논리다라고 했는데 왜 이게 통쾌하게 반박하는 논리가 될 수 있는 거야, 대금이? 왜냐면요, 예유해도 나 아내가 때린 사람이 되고, 아니어도 아내가 때린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아니오에도 때린 사람이 되는 거야? 저는 때리고 지금은 안 때린단 말이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도 부인을 계속 때리시는지요? 라고 얘기해 되면 아니요. 그러면 옛날엔 때렸는데 요즘에 안 때린다는 거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 아니로 대답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근데 그럼 왜 사람들은 이분법이라는 걸 만들어냈을까? 그래야지 뭔가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어떤 일들이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다는 얘기야.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때로는 상대방의 어떤 그런 선택권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이가 말한 거는 몸으로 마음을 판단하는 말 얘기한 거였어, 아까? 네. 대금아? 자, 몸매가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왜 이게 문제라는 거야, 최한이? 왜냐면은 몸매는 몸이 나타내는 말이고 착하다는 음, 마음을 나타내는 말인데 음, 이게 두 개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음, 뭔가 몸매 같은 것만을 가지고 음, 마음을 판단하는 그런 말이요. 음. 대금이 이게 왜 문제인 거야? 잘안 들려요. 몸매가 착하다라는 말이 왜 문제냐고. 왜냐면요, 이렇게 되면 몸매가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지 몸매가 아무리 착해도 몸매가 안 좋은 나쁜 사람이 되니까요. 다시 좀 천천히 얘기해. 아무리 나빠도 몸매가 예쁜 착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착해도 몸매가 안 좋으면 나쁜 사람이 되니까요. 음. 자, 몸매가 착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몸매가 착하다는 건 말 그대로 무슨 뜻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몸매가 좋다. 몸매가 좋다. 뭐 몸매가 날씬하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지금 대금이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몸매가 착하다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대금이가 지금 그런 걱정을 했는데 최한이 그 대금이 같은 그런 걱정이 실제로 되는 거야? 음, 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몸매가 좋아. 그래서 몸매가 착하다 하면 그 사람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정말 오해하게 되는 거야? 아니요. 대금이 어떻게 생각해? 대금아? 정말 응? 모르겠어요. 음. 자, 우리가 과연 그 몸매가 착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 몸매가 뭐 날씬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아니면 흔히 말하는 대로 뭐 이렇게 뭐야 그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몸매가 좋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몸매가 착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착하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결국은 그렇지 못하면 뭐 한 거야? 나쁘다. 나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몸매라는 거는 과연 착하고 나쁘고가 있는 건가, 좋고 나쁘고가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어때, 최한이? 몸매가 좋고 나쁘고가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몸매는 몸매인 거야? 몸매는 몸매인 것 같아요. 태금이는 뭐라고요? 몸매도 착하고 나쁘고가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가 있는 거냐고, 아니면 그냥 몸매는 몸매인 거냐고. 몸매인 거죠. 그래? 근데 실제로 대금이나 최한이가 봤을 때, 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너무
뭐 뚱뚱해서 아니면 뭐 좀 이상하게 생겼다. 그래서 별로다. 아, 저 사람은 뭐 아주 늘씬해서 좋다. 몸이 아주 좋다. 이런 마음이 안 들어? 딱히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어? 대금아 뭐라고?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아, 대금이 딱히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최한이는? 저도 크게 그런 마음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음. 이 책에서는 지금 보면 68쪽에 착한 몸매라는 말은 외모도 착하거나 나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답니다라고 그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책에서 그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68쪽 제일 위쪽에 외모 지상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뭐야? 응? 외모 지상주의. 68쪽. 아, 못 찾았어, 둘 다? 외모가 그 응. 사람의 가치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까지 결정한다고 생각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대금이 외모 지상주의가 뭐라고? 그 사람의 가치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까지 된다 생각해서 외부에 지나치게 시작하는 태도예요. 자, 그건 거의 이제 책에 쓰여졌던 말이고, 대금이 너 말로 쉽게 설명하면, 외모지상주의를 네 말로 바꿔 설명을 하면 뭐라고 말할 거야? 외모가 최고인 사람, 외모가 최고인 그 태도예요. 그렇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뭐 심성, 착하고 안 착한가, 그 사람의 무슨 뭐 능력, 그 사람의 뭐 가치관, 그 사람의 뭐 재산의 정도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의 제1 기준으로 뭘 삼는 거야? 외모예요. 분명해요. 외모로 쓰는 거야, 외모. 외모. 나중에 여러분이 친구를 사귈 때, 친구를, 그 사람과 친구를 사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데, 나하고 성격이 얼마나 잘 맞나, 나하고 같은 취미를 갖고 있나, 나하고 뭐 말이 통하나, 뭐 가까운 곳에 사나, 뭐 이런 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외모 지상주의 사람은 뭘 기준으로 본다는 거야? 외모요. 외모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는 거야. 최한이가 나중에 회사를 차려갖고 직원을 뽑는데, 어? 그러면 뭘 보고 직원을 뽑아야 돼, 최한아? 능력이요. 그 사람의 능력 또는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과연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화합해서 협조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나. 그 다음에 뭐 업무 추진력 이런 것들이 더 중심에 놓고 봐야 되는데 외모 지상주의자들은 뭘 먼저 본다는 거야? 외모부터 봐요. 외모를 먼저 본다는 거야. 외모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 그 외모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외모가 경쟁력이다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아니요. 둘 다 못 들어봤어. 무슨 말 같아? 외모가 경쟁력이다. 외모 예쁜 사람이 훨씬 잘 나가는 것 같아. 못생긴 사람. 외모가 뛰어나야 회사에도 취직할 수 있고, 외모가 뛰어나야 더 뭐야 결혼도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외모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외모도 경쟁력이다. 꼭 무슨 실력만 경쟁력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대학생들이 취업을 앞두고 성형수술이나 다이어트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 실제로 외모를 잘 가꾼 후에야 그래야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란 얘기예요. 스튜디어스라는 직업 알아? TBS에는 어떤 직업이야? 승무원이요. 항공사 승무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항공사 승무원들하고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하고 차이점이 좀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우리나라 항공사 승무원들은 다 키도 크고 막 키가 거의 막 165, 170 이상 되는 그런 사람이고 정말 주로 이제 뭐야
그 아가씨,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그래서 어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승무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저기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뭐 뚱뚱한 어 아줌마 승무원들도 많이 있더란 얘기야.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승무원을 뽑을 때 뭘 우선 보는 거야? 키, 뭐 몸무게, 몸매, 뭐 이런 거, 그 외모를 자격 조건으로 놓는 거야. 최한이 어떻게 생각해? 승무원을 뽑을 때, 그러한 조건을 두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게 음, 그런 건 조금 직업에 따라 다른데 음, 이게 저는 뭔가 별로 크게 반대나 크게 찬성하진 않은 게 음, 제 생각에는 그게 승무원이라는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서 그 최한이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너가 보기에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에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저는 뭔가 친절하고 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외모는 그렇게 크게 음, 상관되지 않는다고 봐요. 대금이는? 저는 승무원이 그냥 약간 비행기를 탈 때나 편하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뭐라고? 비행기를 탈 때가 편하게 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탈 때,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이나 뭐 외모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음, 뭐 그런 부분들. 아니면 최연이나 대급에 봤을 때 학교 선생님을 뽑을 때도 외모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니면 외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최연이 대금이가 담임 선생님일 때, 키 크고 예쁜 선생님이 너네 담임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건 별로 상관없는 문제야? 대금이?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응? 그냥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왜냐면 얼굴은 딱히 수는 없는데 단지 그냥 무서운 선생님 아니면 되거든요. 최연이는? 저도 대금이랑 같이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역시 학생이다 보니까 음, 선생님이 무섭기만 안 하면 된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에 외모 열풍이 불고 있는 것들, 외모 지상주의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9쪽에 밑에서 둘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어린이들도 장애외모에 관심을 꾸밀 수 있습니다. 꾸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는 이런 책들이 책들이 획일적이다고 파격적인 부추긴다는 아름다움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외모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야, 이 책에서는. 응? 외모를 꾸미는 건 문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야. 사람마다 외모에 관심을 갖고 뭐 이럴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획일적인 아름다움을 부추긴다는 거라고 했는데 이 획일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최하나? 음, 뭐, 잘 모르겠어요. 어, 대금이. 획일적인 아름다움이 뭐야? 획일적인 아름다움을 부추긴다는 게. 날씬한 몸매, 오똑한 콧날, 달걀 얼굴 등이에요. 그게 왜? 약간 예쁜 몸매, 헬스장의 몸매, 보기 좋은 느낌. 응? 약간 보기 좋은 몸매인 것 같아요. 획일적인 아름다움을 부추긴다는 게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너는 날씬한 몸에 옷도한 콧날, 달걀의 얼굴 등이 보기 좋다고 생각한다고?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거네? 아니, 그래가지고, 음. 아이들이 그렇게만, 그거 예쁘게 생각해가지고 외모 이상주의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은 뭐냐면 획일적인 아름다움만 부추긴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니까
아름다움도 사람마다 뭐 할 수 있다? 달라요. 다를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이 책의 저자는. 그런데 꼭 몸매는 날씬해야 되고 콧대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얼굴은 달걀향이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뭐 둥글둥글하면 안 되고 오동통하고 둥글둥글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거야. 근데 그 미인상이라는 게 시대마다 좀 달라지는 거 혹시 알아? 알아요. 네. 그리고 지역마다도 다르고 그런 점에서 시대와 지역마다 다르다라면 그러면 어떤 특정한 것만을 부추기고 그쪽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형술 막 이런 거 하는데도 연예인 누구처럼 해주세요. 누구처럼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책에서는 그것들을 문제시 하고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 과연 그 점에서 우리가 어쨌든 왜 남의 외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하나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근데 마음 한편에서는 예쁜 거 좋은 거 아니야? 예쁜 사람 찾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당연한 마음 아니야? 근데 왜 그거를 오히려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점에서 최한이와 대금이는 과연 진짜로 예쁜 것, 뭐 이렇게 늘씬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것들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이 책의 저자처럼 그것들이 외부에서 자꾸 TV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막 주입시키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이 너무 이렇게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문제다. 그것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그런 마음 자체를 갖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건지. 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최한이와 대금이가 또 나름대로 자기 가치관과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대금이 제 책을 제 책을 준비했거든요. 뭐라고? 그중 제가 세 개를 준비했는데 두 개를 채연이 했어요. 그러면 두 개 할게요. 아, 너는 두발기지가 뭔지 알아? 누구를 안다고? 그 두발기지가 뭔지 알아? 대금아 좀 천천히 얘기해 볼래? 왜 오늘따라 뭐? 소리가 이렇게 울려서 잘 못 알아듣겠지? 너는 두발 두 개를 알아? 뭐 두 개? 두발 유제예요. 동화 주제? 두발 유제. 동반용해? 두발 유제. 채팅창에서 써줘. 네. 그게 올리나 했어. 이거예요. 두발 아, 규제. 음. 그래서 두발 규제 뭐? 뭔, 여기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냥 두발 규제를 아나 모르나를 물어보는 거야, 네. 대금아? 아, 시간이. 습관했어요. 음, 이게 중학교 때 가면은 뭔가 이렇게 교복 입어야 되고 그런 규제는 있다는 걸 알았지만 두발 규제는 몰랐어. 그렇구나. 나는 원래 알고 있었었어. 그러면 너 두발 중에 옳다고 생각해? 아니면 옳지 않다고 생각해? 두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최하나. 음, 두발 규제 자체는 좀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머리를 이렇게 꾸민다고 이게 이 공부에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 두 개가 그래서 그래서 별, 별로 찬성하지 않아. 맞아. 나도 그래. 왜냐면 두발교지 한다고 해가지고 공부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선생님들 약간 머리 스타일 같은 데 글씨에서 바뀌는 게 없는데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응? 음, 아직 말 안 한 것 같아. 대금이 찾고 있어, 아직? 네. 근데 너희는 있잖아. 사건 터졌을 때 왜 여자한테도 강요하는 걸까? 우리가 뭐에 대해 강요한다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가해자가 여성일 때는 더 여자인가 이렇게 했을까? 남자일 때는 아예 좋지가 않는데. 음, 자, 뭔가 지금, 그런 채연이, 뭔가 그런 습관이 좀 배어서 옛날부터 뭔가 남성이 중요하다라고 여겨가지고 그렇게 습관이 배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왜냐하면 편견 때문에 이게 편견 때문인 거 같아. 여자가 문제야. 나 편견 때문에 그런 거 같아. 끝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대금이가 한 얘기 잠깐 역시 살펴보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두발 규제였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두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두발과 규제. 규제한다라는 말은 뭐 어떤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걸 지키도록 강요하는 거, 요거 강제하는 거, 이게 우리가 규제한다. 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뭐래 규제한다고 그래. 뭐 규제는 뭐 두발 규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를 할 수 있겠지. 두발, 두자가 무슨 두자? 머리 머리 두자, 이 발이 머리카락 봐. 카락. 우리가 모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두 발은 결국은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뭐 하는 거? 규제하는 거. 그래서, 어, 이 책에서는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도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두발 규제를 하는 편이야. 옛날만큼 심하게 하지 않아. 옛날에는 아예 그냥 그 스포츠 머리라고 그래가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아야 되는 거였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단발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어깨 머리를 길지 못하게 하고 또 이제 학생 때는 퍼머 이런 거 금지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른바 그때처럼 무슨 스포츠 머리를 하고 뭐 이렇게 짧게 깎아라 하지 않지만 그 남자친구들이 뭐 장발을 한다거나 머리에 뭐 염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펌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제한을 하는 그런 학교들이 아직도 상당수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학생다워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어때, 최현이? 퍼머나 뭐 이렇게 장발, 이런 것, 염색,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두발 규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뭐 그 정도의 두발 규제라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최현이?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응, 이게 아까 말했듯이 머리카락이 큰 이렇게
공부에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두바이 규제를 유지시켜야 되나? 음. 태금이는 문제 조금의 문제가 아니고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뭐가? 학생이 혁신해야 된다는 건 남자처럼 살면 여자처럼 해야 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회를 당장 표현할 때도 있는데, 아니, 차이가 저희는 그냥 정해진 대로 하고, 정해진 대로.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를 못 보이게 하잖아요. 재환아, 태금이 말 알아들었어? 아니요. 아, 그래? 왜 소리가 오늘 울리지 이렇게? 왜 내 그거예요. 정확하게 못 알아듣겠네. 그 대금 입장에서 뭐라는 거야? 그 두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야? 아니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이유는 뭐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강요하면 안 되듯이 학생다움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음.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56쪽에 왜 학교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두발 규제를 하는 근거 이유로 뭘 들고 있어? 오늘 당시까지 공부 나는 거 외워 뽑기만 시간에 쏟을까 봐 아, 그래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외모에 자꾸 신경 쓰면, 머리에 자꾸 신경 쓰면, 당연히, 머리에 신경 쓰나, 외모에 신경 쓰나,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니,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외모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발이나 이런 복장을 규제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논리를 들고 있잖아. 자, 이거에 대해서 이 저자는 어떻게 반박하고 있어, 재현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도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신경을 안 써도 공부를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음. 자, 누구 말이 맞아? 대금이? 네가 보기에는? 두 주장 중에? 음, 응? 대금아, 두 주장 중에 외모에 관심을 쏟으면 아무래도 공부에 신경을 덜 쓸 거 아니냐. 라는 어른들의, 선생님들의 주장과 지금 이 저기의 저자처럼, 외모에 신경 쓰는 것과, 공부는 별 상관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대금이 보기에는, 저는 음, 공부 외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때까지 이번 주가 맞는 것 같아요. 최한이는, 저도 공부에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게 혹시 최한이나 대금이가 외모에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보면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뭐 학교 가기 전에도 막 머리 맨날 감고 막 그거 머리 꾸미고 이러느라 분명히 시간을 쓸 거 아니야. 그리고 막 틈나는 대로 자꾸 막 거울 보고 뭐 머리 꾸미고 이런 거 하느라고 분명히 시간을 쓸 거 아니야. 그럼 그만큼 시간을 쓰면 당연히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거 자체를 부정할 수 있어? 그거 자체는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음,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음, 어떤 사람 머리에 신경을 써도 음, 가끔씩만 신경을 쓸 수도 있고, 음, 신경을 안 써도 뭔가 맨날 게임해가지고 아예 공부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음. 대금이 어떻게 생각해? 그 말은 또 무조건 안 되죠. 실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 그럴걸요. 음. 사춘기라면 그럴 수 있지만, 사춘기 아니면 특히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럼 만약 대금이 말대로 하면 중고등학생 시기가 사춘기 시기 맞잖아. 그러니까 고, 외모에 더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고 신경 쓸 고등학생 수밖에 사춘기 없고. 때가 아니에요. 어? 고등학생 사춘기 때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는 사춘기가 아니야?
내 초중이 사춘기 때. 이제는 초중이 사춘기야? 응. 중학교 후반 때부터 중학교 중반까지.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과연 누구의 말이 더 맞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건지. 근데 어쨌든 그 어른들과 그 이 책의 어떤 그런 저자들의 생각이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저자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어, 학생들의 옷과 머리 모양을 통해 학교가 원하는 학생다움을 강요하는 거다.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교복을 입고 시키는 대로 머리를 자르며 시키는 대로 말 잡는 학생들을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게 문제야? 학교에서 아니 학생이 학생답게 하고 선생님들 말 잘 듣는 게 그게 나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왜 그러면 두발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뭔가 학생들의 자유인권을 조금 침해하는 음, 행위니까. 음. 자,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칙과 처벌을 앞세우면 학생들은 눈치를 보게 돼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의지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가요. 라고 해서, 이 저자의 주장은 학생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짧게 할 건지, 머리를 길게 할 건지, 그런 점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들도 중요한 연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규제하면 그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은 사라지고 맨날 눈치만 보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고 또 그러한 것들은 창의성을 저해할 거다. 창의성을 해칠 거다. 자꾸 이렇게 획일적인 사고방식만이 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주자는 이런 두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풀어놔도 된다. 그래도 큰 문제 없을 거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책의 저자는 분명히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장. 그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내가 수용할 건지,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건 또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제기했던 문제가, 우리 말에 보면 여자 중학교는 여자 중학교라고 얘기를 해. 공유가 안 된 건가? 어, 선생님이 살고 있는 곳 중에서 예를 들면 뭐 대전 여자 중학교 이렇게 돼 있어. 아니면 뭐 대전 여고 여자 고등학교. 근데 일반 학교는 그냥 대전 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어. 어? 뭐 서대전 고등학교. 선생님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야. 근데 여기는 이제 누가 다니냐면 남학생들이 다녀. 남학생 전용 학교야. 여기도 남학생 학교야. 근데 여기는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근데 왜 여기는 그럼 내전 뭐 남자 고등학교, 서대전 남자 고등학교라고 해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여자들만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하느냐라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들이 좋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왜 그럴까? 음,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사례로 든 것들이 남배우라는 말은 없어. 근데 여배우라는 말이 있어. 남의사라는 말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의사라는 말은 있어요. 여자 의사들 여의사라는 이야기들은 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왜 이러냐라는 얘기지. 어떻게 진단하고 있어 이 책에서는? 17조, 18조.
자, 언어는 그 사회의 사람들이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를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 사회가 누구 중심의 사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남자. 남자 중심의 사회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중학교라고 했던 이유들은 과거에는 중학교 누구만 다닌 거야? 남들. 남자들만 다니는 거야. 근데 특별히 여자들만 다니는 중학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여자 중학교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거야. 어? 그리고 경찰관은 당연히 옛날에 당연히 누구라고 생각한 거야? 남자요. 남자라고 생각한 거야. 의사도 당연히 누구라고 생각한 거야? 남자요. 남자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여자들이 의사가 되고 여자들이 경찰관이 되면서 여의사, 여자 경찰, 뭐 여류 작가, 작가들도 여성 작가들은 여류 작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것들이 남성 중심이었던 그런 사회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언어 습관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 있고 근데 현재는 어때? 지금은 여자 의사나 여자 경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요. 늘어나고 있잖아. 그런 점에서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으니 언어도 그렇게 뭐 해야 된다? 생겨야 바뀌어야 돼요. 한다. 언어도 바뀌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칠 수가 있겠지.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습관처럼 관습적으로 언어를 이렇게 써왔는데 굳이 그거를 바꿀 필요가 있겠냐. 라는 어떤 그런 주장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별을 나타내지 않는 말로 바꾸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어, 그 얘기가 어디 나왔던데? 13쪽에. 자,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뭐 하는 사람으로 man이라는 말이 들어 있었는데 요즘에 폴리스맨 대신 어떻게 바꿨다는 거야? 폴리스 오피스를. 그다음에 소방관도 파이어맨 대신에 파이어파이터. 그다음에 어부, 피셔. 촬영기사, 카메라 퍼슨. 그다음에 노동자, 워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언어를 지금 바꾸고 있다라는 거야. 즉, 그 전에는 남성을 일컫는 말, 그 사람, 맨이라는 말 자체가 남성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성을 표현하지 않는 말로 이렇게 언어를 바꾸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우리말에도 그럼 그렇게 언어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뭘 이렇게 귀찮게 그렇게 하느냐 그냥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면 되지 않냐라는 주장도 있을 것 같은데 시안이는 어때? 음, 잘 모르겠어요. 태급이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용어를 정할 때 그럴 때 이제 어쨌든 남성이나 여성 대신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들을 찾으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사회 변화에 걸맞는 어떤 그런 노력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자, 근데 이 책에서 이제 18쪽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뭐였어? 18쪽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18쪽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첫 번째 기사에 보면, 음, 그러니까 서버원이 여자라는 걸 찾고 있는데, 어, 가해하고 가해자가 남자일 때는 그냥 남자인 게 아니라 있어요. 만체인 걸 중요히 생각하고 일단 생각을 찾는 음, 원인이라고 해요. 음. 그러면 이 기사에서는 지금 어떤 기사 1과 보도 1과 보도 2 중에서 뭐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모두 1위예요. 보도 1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왜? 왜냐면요, 모두 1만은 모두 1은 문제를 여자에서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근데 이는 문제를 여자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여자가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거 사실 아니야? 그 사실을 적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왜 문제야? 근데 이제 실제로 대학 이후에 수도 있어요. 만취 상태일 수도 있고, 정신이 이상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응? 근데 사고의 원인을 여자 사건이 여자에서. 최연이. 여자일 때는 그렇게 사실 말했는데, 남자일 때도, 애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응, 그러지 않았어요. 응. 그러면 근데 그 여자가 남자일 때는 안 드러내면서 여자일 때만 드러낸다. 그 여자일 때 드러내는 게 근데 그게 왜 문제인데? 여자임을 밝히는 게 왜 문제냐고. 여자이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일으켜서. 음. 자, 그래서 이 기사 안에는 이런 보도에는 여자는 운전을 잘 뭐한다? 못한다. 라는 것들이 깔려 있는 거잖아. 그 여자들이 운전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 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자들 운전 잘 못하는 거 사실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대금이? 아시다도 최한이. 어, 그렇게 어떤 사람이나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비하하면 음, 안 되니까 음, 좀 그런 것 같아요. 음. 자, 이 저자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과연 현금 수송차를 들어받은 김 여사인데, 이 사람이 여자라서 과연 그런 사고를 일으켰냐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여자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현금 수송차를 들어봐도 한 명이 숨졌다라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자라는 그런 정보를 주는 것들은 별로 이렇게 그 사건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냥 어 뭐야 여자라는 것들을 굳이 쓰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근데 여자라는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여자들은 운전 못한다. 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더 이렇게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 여자라서 문제라는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실제로 여자들이 운전 잘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그러면 이걸 사실을 쓴 거니까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지. 대금이. 다른 사람 여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응? 근데 운전 잘하는 여자들도 있을 건데, 다른 여자들도 있을 거예요. 있다고? 네, 근데 어. 단지 그리도 못할 합이 일부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일부분만 보고 모든 사람을 다 못하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금이의 주장은 여자라고 다 운전을 못하는 게 아니다. 네, 하는 거야? 네, 또 여자들 중에도 남자들보다 더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냐. 근데 여자들이 운전을 다그 여자들이 운전을 못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구분짓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들이
이 책의 저자의 어떤 그런 관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거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또 이제 그래서 이 기사를 또 옹호하는 그런 사람 볼 수 있고 사실은 이제 보면 보도 여기 지금 여자로 나왔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뭐 외국인 음? 외국인들이 와서 뭐 뭘 했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던가 뭐 노인이 뭐 그렇게 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그런 계층 이런 사람들을 부각시키는 어떤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럼 노인에 대한 혐오, 외국인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주는 건 좋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요즘에 현재 실제로 고령 운전자, 아, 고령 운전자들이 아무래도 운전의 어떤 그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사실 보도가 필요하다라는 또 어떤 그런 주장들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 것도 볼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이 나름 또 이렇게 판단할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아까 그 외모지상주의 네. 나는 그런 말들이 나왔었고 그 외에도 여기에 보면 몇몇 그 땡땡주의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우리가 한번 함께 찾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주의라는 말 나왔는데 혹시 기억나? 본 거 기억나? 네, 자, 국수주의가 뭐야? 뭔가 국가의 예, 태금이 국수주의가 뭐야? 그거는요, 자기 국가만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국수주의는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 전통, 문화가 제일 뛰어나고, 다른 나라는 좀 이렇게 뭐하다 얕보는 거, 멸시하는 거, 이런 태도를 보고 국수주의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즉, 한국 문화는 우월하고, 뛰어나고, 짱이고, 반면에 다른 나라 문화는 너무 하찮고, 저열하고, 열등하고, 이런 태도를 가진다라면 그게 국수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애국심,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애국심은? 좋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애국심이 뭐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국수주의가 결국 애국심 아니야? 뭐가 달라? 아니, 달라요, 둘이. 태연이. 애국심은 음, 뭔가 자기 나라가 좋다고만 생각하는 거지만 음, 국수주의는 그런 동시에 다른 음, 나라를 비하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렇지. 그래서 국수주의라는 그런 말들이 애국심을 갖지 말라는 어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지금 채환이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자기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이나 이런 걸 갖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를 비하하거나 깔보거나 이런 태도가 이제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종주의라는 말도 나옵니다. 대금이 인종주의가 뭐야? 인종주의는 인종에 따라 극이라는 거예요. 음,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하고 그런 거예요. 채환이. 음, 뭔가 사람의 뭔가 종류에 따라 음, 나쁘고 좋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 인종주의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른바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는 미국 같은 경우가 인종주의가 상당히 문제가 됐지. 대부분이 누가 우월하다고 생각한 거야? 백인이요. 백인종이 우월하고 우수하다고 생각한 거야. 반면에 유색인종, 흑인종이나 우리 같은 황인종 같은 유색인종은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종주의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인종청소라는 것도 있어. 인종청소라는 것들은 다른 인종들을 그냥 싸그리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했던 어떤 그런 태도들, 인종청소, 인종주의. 그래서 이것도 넓게 보면 히틀러,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 히틀러가 속한 족이 게르만 민족이거든, 게르만 민족. 게르만 민족은 우월하고, 그 외에 다른, 슬라브족이라던가, 유대 민족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열등하다라고 생각했던 뭐 그것들은 이제 뭐 민족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인종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종주의가 결국은 인종차별로 연결되어서 인종차별이나 인종 혐오로 연결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고주의라는 말도 최한이 기억나? 아니요. 대금이 연고주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 92쪽. 정보주의는요, 기반티는 지역 출신 학교 등으로 내려진 강의를 중시하는 태도예요. 음. 자, 최한이 네 말로 바꿔서 쉽게 설명하면 자기가 속한 단체를 중시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연, 학연, 혈연에 바탕을 두고 자신이 속한 곳에 대해서 특혜, 특혜를 주는 거, 특별히 생각하는 거, 이것들 우리가 연고주의라고 하는데 지연이 뭐야? 지, 땅에 같은 지역 아닐까요? 같은 지역. 같은 지역, 같은 고향. 어? 나중에 대금이가 누굴 만났는데 얘 왜 내 울산 후배야. 그러니까 얘는 특별히 더 잘 챙겨줘야 돼. 라고 다른 실력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 사람이 울산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특별 대접해 주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지연에 얽힌 그런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고향. 그래서 지금 또 우리나라에 보면 각종 향후에 만약에 이제 대금이가 서울 가서 나중에 공부를 해. 그러면 울산 향후회라는 걸 하래. 울산에 있는 사람, 울산 지역 출신인데 서울에 와 있는 사람끼리 모임을 해가지고 울산 향후회를 해가지고 울산 향후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도움을 받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끌어주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른 지역을 차별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지연의 바탕으로 된 연고주의가 되는 거죠. 학교는 같은 같은 학교, 같은 학원. 그렇지 같은 학교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것들이 이제 학연이란 거지. 나중에 뭐 최한이가 뭐 서울대 나왔어. 그럼 뭐 우리 서울대 출신끼리 동문회라는 거를 해. 모아서 우리 서울대 출신끼리 그걸 끌어주고 뭐 하는 거. 뭐 카이스트 나왔어. 그럼 카이스트 출신끼리 뭘 해주는 거. 뭐 무슨 고등학교 나왔어. 그럼 그 고등학교끼리 같이 뭉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동창회 동문회 하는 거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더 넘어서서 이런 공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할 때도 그런 고향 선후배 아니 학교 선후배를 중심으로 그것들을 뭉치고 하는 것들이면 그 학연에 기반했던 어떤 그런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지. 혈연은 혈연은 뭐야? 음, 뭐 가족, 친척. 가족이나 친척 즉 혈이 피야 핏줄 핏줄. 우리 뭐 조카니까, 우리 삼촌이니까, 우리 뭐 손자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혈연끼리, 같은 핏줄끼리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우대해주는 어떤 그런 분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뭐라 그런다? 연고주의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자, 우리나라는 연고주의가 강한 나라야, 약한 나라야? 강한 나라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연구주의가 무척 강한 나라라고 해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제 같은 지역이나 같은 학교 동문이라든가 같은 어떤 그런 그 관계를 자꾸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서양 같은 경우가 개인주의, 개개인의 어떤 개인주의에 입각했다 그러면 우린 이러한 지연이나 해련이나 학연 같은 것들을 또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공동체다. 서로 그 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대금아가 피아노를 치는 거야? 아, 동생 동생이 걸. 네, 어? 동생일걸요? 동생한테 좀 이따가 하라고 그래. 자,
이 책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꿔야 하는데 왜 책 제목이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꿔야 대금이? 왜냐면요, 음, 이게 옳지 않은 말을 두고 옳지 말을 하지 않는 방법은 대체 나가지 말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채연이. 뭔가 이렇게 뭔가 어떤 편견이 있는 말 그런 것들이 뭔가 세상의 싸움 같은 걸 불러일으키니까 그런 걸 바꾸자 그런 뜻으로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그 언어는 그 사회의 어떤 그런 의식을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사용된 어떤 그런 말들 안에 여러 가지 편견과 혐오와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잘못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시대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런 언어에 의해 우리가 그 자기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어떤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그 것들은 말을 바꾼다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세상이 바뀌었으니, 생각이 바뀌었으니 거기에 알맞은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망인이란 말 혹시 알아? 미망인? 희망이에요? 미망인.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제 남편이 먼저 죽은, 남편을 사별한, 남편이 먼저 죽은 여자를 보고 우리가 미망인이라고 그래요. 과부, 미망인. 근데 이 미망이란 말이 뜻이 선생님도 몰랐는데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 미망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아직 안 죽은 여자 뭐 이런 뜻이라는 거야. 그런 말에 있어서 남편이 죽으면 여자도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담겨 있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미망인 이런 말들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또 옛날에는 결손 가정, 편모 가정이라고 했는데, 결손. 그러니까 그 것들은 아빠, 엄마가 있어야지만이 정상 가족이고,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쪽은 뭔가 빠졌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손 가정이나 편부 가정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한부모 가정이라는 그런 말을 써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 다음에 미혼, 비혼. 그러니까 미혼은 아직 결혼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난 결혼하지 않겠다. 나는 비혼이다. 난 결혼하지 않은 상태다기 때문에 비혼인 것과 미는 아직 못한 것과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그 미혼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비혼이라는 말을 또 쓰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꽤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언어 사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담고 있는 어떤 그런 책들이고, 이 책들을 보면서 최한이하고 대금이가 어쨌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알맞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도깨비 폰을 개통하시겠습니까? 라는 책입니다. 다음 주에는 도깨비 폰을 개통하시겠습니까? 라는 동화책입니다. 동화책. 그 책 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